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곽수종 박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하루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말 실수, 영어로는 tongue slip이라고 합니다. 직역을 하자면 혀가 미끄러지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무엇이 혀를 미끄러지게 할까?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자신의 책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 실수는 내면에 숨겨진 욕구다. 프로이트의 설명대로라면 말 실수는 단순히 그 자체의 실수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욕구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지만 진심인 경우도 많습니다. 말의 무게를 더욱 깨닫게 하는 선거철입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 새치 혀 밑에 날카롭게 숨어있는 계산된 말 실수겠죠. 네모난 동그라미 같은 허튼 말장난에 맞들린 후보는 없는지 지금부터 더욱 크게 눈과 귀를 열어야 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먼저 1부에서는 어제 치러진 재보선 결과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염동열 전략본부장 연결해서 들어보고요.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6%로 0.1%포인트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정말 나아지고 있을까요? 현대경제연구원 주원경제연구실장 2부에 연결해서 들어보고요. 오늘 5개 정당 대선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번째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사드 배치,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 공약, 법인세 등 증세 문제 등을 놓고 후보 간의 설전이 벌어졌다는 후문인데요. 3, 4부에는 미리 보는 대선 토론회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강훈식 대변인, 또 국민의당 선대위 김관영 정책본부장이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위기의 자유한국당 4.12 어제였죠. 재보선에서 TK 지역을 다 선점하면서 모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오늘 보수정당의 적통이 자유한국당이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평가했죠. 자유한국당 국가대개혁선대위에서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염동열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염동열입니다. 예, 어제 선거 결과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의미로 놀라셨을 텐데 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도 사실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저희 한국당에게 새로운 출발, 더 거듭나는 새로운 용기를 통해서 위기 한국을 건져달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저희들에게도 용기를 준 선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허, 이 정도까지는 기대 안 하셨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핵심 친박 인사인 김재원 전 정무수석의 당선이 연일 화제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활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김재원 전 정무수석의 당선에 있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합니다. 과연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옳은 것인가? 또 공정한 재판을 위한 여러 가지 국민의 요구도 담겨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저희들이 공천을 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친박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저희들이 공정한 이제 공천 경쟁을 벌여서 김재원 후보가 공천을 받았고 또 당선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국민의 요구나 국민의 심판이 담겨져 있는 선거였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전략이라든가 또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것을 시사하는 그러한 선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자유한국당에서 평가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보수 색깔이 짙은 지역이었고 원래 그리고 투표율이 워낙 낮았고 또 재보선의 특성상 아무래도 고령층이 주로 투표하니까 대선 민심과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오히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상대적으로 보수 세력들이 숨어있는 보수 세력
그리고 침묵하는 보수 세력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여론조사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만은 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숨겨있던 그런 보수의 힘들이 투표장으로 나가서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론조사하고는 상이하게 다른 그런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지금까지 여론조사는 상당히 저희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론에 나타난 민심과 실질적으로 투표 행위를 하고 나서 투표함 속에서 나온 민심은 상당히 달랐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예. 아마 이것이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져서 그런 쪽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저희 자유한국당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고 그리고 이게 한국과 이게 경제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화려한 부활보다는 그러한 국민의 뜻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국민들이 주신 준엄한 이런 명령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더 심기일전 국가를 위해서 또 나라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대통령 선거에 임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이른바 언론에서 흔히 말하는 샤이 보수들, 예, 실제적으로 어제 재보궐선거에서 행동으로 직접 나섰고 그동안 여론조사에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결국 이게 그동안 여론조사가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소 여론조사가 상당 부분 응답하지 않은 세력들 예. 그리고 부끄럽다고 여기는 세력들 또 실질적으로 이 국가의 여러 가지 위기 상태에서 자기 뜻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국민들 속에서의 투표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의원님이 직접 선거 전략도 짜고 계시니까 그런데 뭐 여론조사는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금 평가하시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자료로 이제 그렇습니다. 예, 참고를 하고서 전략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네,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집권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는 것은 다소 좀 여론이 낮은 것만은 사실이고요. 예. 그러나 우리 홍준표 후보가 뒤늦은 출발을 했고 그동안 홍준표 후보의 강점 그리고 경남도지사를 하면서 부채 제로라든가 청렴도라든가 그리고 선별적 복지라든가 또 노조개혁이라든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국가 경영에 있어서의 필요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일해본 후보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국민들에게 잘 알리고 또 이게 이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의 실질적으로 경험과 경륜이 있는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더 큰,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과 또 그런 능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요즘에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신조어가 많이 나오던데 그 중에 하나가 홍찍문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한 얘기인데 홍준표 후보를 찍으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다. 이 말의 의미를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과거에 아마 이인재 후보를 찍으면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됐다 이런 이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그때를 이제 이렇게 유래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보수가 지금 사실 우리 한국당으로 지략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보수의 적동성은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를 찍으면 홍이 된다. 그래서 홍찍홍 이것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캠페인이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졌는지도 궁금하네요. 국가대개혁선대위라고 하던데요. 네, 어쨌든 후보께서 보는 관점은 대한민국이 대란대치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각 분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에 많은 것들이 이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를 대개혁한다는 차원 그리고 마치 개벽 차원에서의 국가를 시스템을 바꾸고 여러 가지 제도를 점검하고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국가 대개혁 선대위를 구성을 해서 총 17개 특위를 구성을 해서 한국 사회에 필요한 각 분야의 여러 가지 정책과 실질적인 제도를 점검하고 또 개혁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선대위 조직이 되겠습니다. 예, 선거대책위원회가 이런 국가
미래 전략 경영 비전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눈앞에 표를 좀 떠난 표를 다시 끌어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상으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보수 표심이 중도에 좀 가까운 안철수 후보에게 이동한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거든요. 이 네네. 표를 자유한국당으로 돌릴 방안은 뭐로 보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보수의 후보가 좀 늦게 나왔고요. 예. 그동안 보수가 여러 가지 국민들로부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결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표가 안철수 후보에게로 좀 갔다고 보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보, 경제, 또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보여준다고 한다면 우리 안정을 바라는 세력들, 또 범보수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다시 한국당으로 회군할 것이다. 다시 모여들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저희들이 가장 경쟁력 있는 당의 후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유한국당에서 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공약이 우리가 보수고 그리고 안보면은 우리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강력한 네네. 안보 관련 정책을 홍준표 후보도 얘기하고 있는데 사드 네. 배치 관련해서 오늘 TV 토론회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 또 안철수 후보를 많이 공격하던데 네네. 입장이 달라진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안보가 경제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고요. 예. 실질적으로 안보는 생명에 대한 문제고요. 경제는 삶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이 다 하나의 연결선상에 있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한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안보가 튼튼하면 경제도 함께 되살아난다고 하는 대원칙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드 배치는 실질적으로 안보의 핵심적인 저희들이 방어용 사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배치하고자 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저희 주장해왔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조기 배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사드에 대해서 배치를 실제로 반대를 했었는데 예. 결국은 이제 가짜 보수 그러니까 안보가 하나의 선거 프레임으로 등장하다 보니까 표를 얻기 위한 어떻게 보면 말 바꾸기, 마음 바꾸기, 철학 없는 정치 소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대통령을 만약 하게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국가의 이런 큰 아젠다가 어떤 상황에 따라 변한다고 한다면 그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 사드 배치에 있어서 일관되게 주장해온 저희 한국당과 우리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고 안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도 또 보수 진영에서는 홍준표 후보에 대한 좀 신뢰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안철수 후보에게 또 지금 지지를 보내고 또 유승민 의원에게도 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오늘 첫 TV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 토론 보고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를 가져갈 분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로 마음을 돌릴 분들이 좀 많아질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후보가 워낙 이제 오랜 경륜과 또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업적이 있기 때문에 국가 경영의 적임자로서 국민들이 볼 것이고요.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국민들 마음속에 국가를 걱정하고 나라의 경제를 생각하고 또 우리 아들들에게 보다 훌륭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선배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홍준표 후보를 선택하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또 홍준표 후보를 또 찍는 데 있어서의 실제로 나라가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그런 소원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끝으로 짧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오늘 류여해 수석 부대변인이 논평에서 오늘 안철수 후보 동생 안상욱 씨 대학 시절에 성적 조작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건 제가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예. 아마 우리 우리 지금 이제 개인 방송을 지금 하고 있죠. 우리 당에. 예. 그런데 아마 거기서 충분한 검증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 내용이 아마 틀림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뭔가를 물었다면 의혹을 냈다고 한다면 성실하게 또 검증에 대한 것도 우리 후보자로서의 도리니까 충분한 검증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었습니다.
네,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